좋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아침부터 이 기사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했죠. 한번 보시죠. 자, 윤의 김현미, 진영, 박영선 총선 불출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 그리고 박영선 장관 이 두 사람은 이미 입각을 할 때부터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사실상의 확약을 받고 입각을 했다는 얘기가 많았어서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자, 여기 윤의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 두 사람 좀 의외였죠. 당장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침에 이 보도 나오고 나서 민주당 사람들 반응이 에이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아이고 결국 그렇게 됐구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냐? 윤의 김현미 두 장관 보시다시피 경기 고양병, 경기 고양정 이웃한 지역구 의원인데 최근 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이 고양 일산 지역 이 아파트 값이 이래저래 좀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죠. 그래서 과연 두 사람 이거 내년에 출마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실제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 기자들 질문 받고 김현미 장관은 불출마 의사를 좀 전달한 게 맞는 것 같다. 이해찬 대표가 보고를 받은 걸로 나도 알고 있다. 윤회 장관은 변수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당사자들 반응 어땠을까요? 오늘 조간 보도는 제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의사의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오늘 보도는 그런 결정이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 윤회 장관 저런 입장이 있고 나서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오늘 기사는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두 대변인 명의의 저런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해프닝이 있었죠. 어제였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 회의장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요즘 카메라 렌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능이. 솔직히 회의장에서 무턱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자들아 이거 한번 봐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기자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이렇게요. 이해찬이 대표될 때부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 이한구처럼 공천 파동을 염려했는데 역시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해찬 대표 2016년 새누리당 공천 혁신위원장이었던 이한구처럼 칼 마구 휘둘러대서 지금 걱정이다. 민주당 이 후유증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우려 섞인 내용이었죠. 자, 난처해진 건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SNS에 이런 사진 찍힌 거 정말 유감이다. 이거 그리고 내 의견 아니다. 이렇게 진화를 한 거죠. 자, 이 대표 측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문자를 그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의 반응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비공개 회의 때 나는 그 누구한테도 불출마 권유한 적 한 번도 없다.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또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대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얼마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생각 확고해 보입니다. 오늘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이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서 정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새삼 각오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들끓고 있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현역들의 불출마 관련 그런 기류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 시끌시끌한 거고 특히 이제 중진들이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도 잠깐 영상에서 봤지만은 유은혜 교육부총리라든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 불출마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내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유은혜, 김현미, 진영, 박영선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히 두텁고 또 업무의 연속성도 감안을 해야 하고요. 또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 또다시 청문회 전국이 열리는 건 국정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가 또 자연스럽게 당내 현역의 불출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출마 선언이 꽤 괜찮은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내각 구성에 변화를 주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라는 겁니다. 아, 그건 정말 일리가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여야 분위기라면요. 인사청문회 하는 거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중진 의원들 또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에서도요. 불출마 의사를 당에 전달한 사람이 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민주당 내 3선 이상 뭐 중진 의원들 가운데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의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초선인 김성수, 서영수, 재윤경 의원 등도 불출마 의사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용득 의원도 불출마 가능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여전히 좀 세모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관례상 국회의장을 지낸 다음에는 불출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기자가 종로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이 지역 행사장을 찾아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는 이 정세균 전 의장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불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지역구 일정을 일일이 챙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아마 출마 가능성 여전히 여지에 두고 그렇죠. 있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관례는 있지만 국회의장 지냈으면 나오지 말라는 또 그런 법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고반장 쳐다보면 이게 보인다고요. 그럼 최 반장은 쳐다보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불출마한다면서요. 저보고 얘기 말씀하신 질문은 고반장한테 하는 예. 거예요. 반창고가 보인다고 깜빡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또 역시 이 친문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중진 현역들의 자발적 사퇴 혹은 공천 탈락에 대한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대구 나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되게 불편하네. 네, 민주당 영입 네. 인사 1호였는데요. 김 전 실장은 당으로부터 구미 또는 대구 지역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심을 거듭했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특히 이제 중진들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당내에 나오는 얘기 또 정치권 전반적인 취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586 의원들이 이번 물갈이에 특히 현역 물갈이에 집중 타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금 하신 건 근데 노룩 질문 아닌가요? 이렇게. 그런 측면이 논란이 되나요? 저도 노룩 답변을 한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일단 보통 민주당에서 네. 물갈이 죄송합니다. 네. 보통 물갈이론이 나오면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호남이 보통 1순위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당선이 좀 쉬운 편이었고 또 중진의 다선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최근에는 민주당이 군소야당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선전을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전체 28석 중에 5석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물갈이 요구가 이번에는 수도권에 밀집한 다선 의원들 또 586 소위 운동권 출신의 3, 4선 다선 의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이번 조국 장관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이 586 세대에 대해서 기득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 부채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